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중3 국어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온양 신정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혜진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이제 온라인 수업에 많이 적응이 되었죠. 등교 개학에 대한 발표가 나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날도 곧 끝날 텐데요.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들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날이 왔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많이 기쁩니다. 오늘도 알찬 수업 시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작품 해석의 다양성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하고 지켜야 될 수업 규칙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도 친구들 많이 보이는 닉네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준혁이 친구, 준호 친구, TR092, 김한율 팬, 친구 등등 많이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채팅방에 예절을 준수해주고요. 수업과 관련이 없는 말 너무 잡담을 많이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수업과 관련된 고운 말들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도배를 하거나 비방하거나 욕설하는 그런 말들을 쓰지 않고 우리 친구들 열심히 오늘 수업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업 규칙 두 번째는 수업 저작권과 초상권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학교 수업을 위해서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제3자에게 다른 용도로 캡처를 하거나 촬영하거나 유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수업 규칙 세 번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다음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고 있죠. 네, 손 자주 씻고 기침 예절 잘 지키면서 자신의 건강, 가족의 건강, 친구들의 건강 다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작품 해석의 다양성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자신의 관점에서 영화를 해석한 글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새샘중학교 김태땡 학생이 보내준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영화 조커를 보고 친구가 쓴 글입니다. 조커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악하고 미친 사이코패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았더니 그 느낌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서 플렉이 조커가 된 이유는 아서의 내면이 원래 악해서가 아니라 악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아서는 너무 착했습니다. 화가 나도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항상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서에게 이 세상은 상처를 주고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 사회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쏟아붓게 했습니다. 물론 영화의 스토리 자체는 매우 극단적인 설정이지만 만약 사회의 모든 부조리에 한 선량한 사람이 노출된다면 절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흔한 빌런 영화, 악당들이 등장하는 영화, 빌런 영화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명작 중 하나였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한 문단밖에 되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조커는 원래 악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 원래 선한 인물이었다라는 거, 그런 증거로 다른 사람에게 했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친구가 근거를 대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어떤 사회의 부조리한 면이 선량한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덧붙인 글입니다. 미래의 친구가 영화 평론을 또 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선생님도 인상 깊게 친구의 글을 읽었습니다. 네. 그 두 번째, 또 한내여중 김사땡 학생이 보낸 해석한 글인데요. 영화 말모이에서 말모이를 보고 난 감상이 많이 드러나는 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영화가 막 개봉해 봤을 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중학교 3학년에 들어와 역사를 더 깊게 알고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자, 한글을 지키는 것이 일제의 방해 등으로 인해 쉬운 상황이 절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한글을 지켜내시고 마음을 모아 하나의 사전을 만든 것에 큰 영감을 받았다. 사실 이러한 용기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는 찾지 못한 작은 씨앗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적어줬는데요. 영화에 나타난 어떤 시대적인 현실과 관련해서 작품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 더불어서 자신이 받은 어떤 교훈, 이런 감동, 이런 위주로 작품에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해석을 했습니다. 친구들, 조커도 선생님은 19금 아닌가 하고 검색해봤더니 만 15세 이상이더라고요. 말모이도 친구들 당연히 볼 수 있는 등급이니까 혹시 안 본 친구들은 보는 우리 대면 등교하기 전에 보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주제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작품 해석의 다양성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김춘수 시인의 꽃과 관련된 평론을 같이 읽었죠. 오늘도 시를 읽고 시에 대한 해석이 드러나는 비평문을 같이 읽어볼 거고요. 작품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학습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방탄소년단의 낙원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선생님이 같이 읽어봤는데요. 낙원을 읽으면서 낙원이라는 노래를 감상하면서 선생님 그냥 그 채팅 대화창의 색깔로 친구의 이름을 그냥 지칭할게요. 노랑이는 나는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의 청소년기 시절을 알아보고 그의 삶에 관련해서 노래를 해석했어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분홍이는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꿈을 찾기보다는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따라 꿈을 강요하는 시대상과 관련해서 노래를 감상했어, 이렇게 분홍이가 얘기할 수 있고, 하늘이는 나는 장래희망을 선이라고 할 때마다 정말 답답했는데 그냥 아무나 되라고 가볍게 말해주는 노래 가사가 위로가 되었어. 그리고 연두가 뭐뭐해도 괜찮아와 같은 문장 구조나 단어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 이렇게 같은 노래를 보고서도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선생님이 일부러 초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친구들의 기억을 더 쉽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첫 번째 뭘까요? 독자의 준호 친구 바로 얘기를 해줬네요. 맞습니다. 독자의 지식, 인식 수준,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죠. 작품 내용이나 작가와 관련된 독자의 배경 지식, 내용, 양에 따라서 작품 해석의 방향과 깊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사실 친구들한테 방탄소년단 노래를 가지고 왔지만 방탄소년단에 대해서는 선생님 잘 모릅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학창 시절에 뭐 H.O.T.라든지 뭐 G.O.D.라든지 다른 그런 그룹들은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았지만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배경 지식의 양에 따라서 감상하는 방법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두 번째 요소 뭐가 있을까요? 기억, 키읔 뭐가 있을까요? 또 독자의 무엇에 따라 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칠까요? 맞습니다. 예연이 친구, TR 친구 경험이라고 잘 적어주고 있습니다. 준혁이. 맞습니다. 경험입니다. 작품 내용과 관련된 독자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험이 있는 경우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책이나 뭐 이렇게 영상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직접 겪어가지고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런 독자의 경험에 따라서 굉장히 작품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세 번째는 독자의 기억, 기억 뭘까요? 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작품 해석에 영향을 달리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가치관이죠, 가치관.
독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독자의 관점과 태도를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이 가치관에 따라서 작품의 내용을 완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낙원이란 노래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직업을 가져야 나는 안정적인 삶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조언을 더 많이 참고해서 난 이런 꿈을 가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현실성, 현실 세계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작품들이 조금 더 다른 가치로 받아들여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독자의 배경 지식, 경험, 가치관에 따라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같이 학습을 했었고요. 또 다양한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데, 특히 연두처럼 뭐뭐해도 괜찮아와 같은 문장 구조 단어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 이렇게 작품 자체만으로 해서 작품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은 무슨 관점일까요? 니은, 지읒, 관점. 선생님이 초성을 또 써놨는데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니은, 지읒 뭘까요? 이걸 조금만 기다릴까요? 어떤 관점? 우리 마지막에 김춘수 꽃과 관련되어 있는 평론을, 이승원 선생님의 평론을 읽었는데 그 평론에 주로 드러나는 관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준호 친구, 허준마 친구, 내재적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내재적 관점은 작품 외부에 존재하는 작가, 독자, 현실 세계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작품 자체에만 관심을 집중해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네, 내재적이 이겁니다. 준혁이 친구,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다시 볼까요? 예를 들어 내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할 때는 시를 감상할 때는 어조, 말투, 운율, 이미지, 수사법, 뭐 비유나 직유나 이런 것들 우리 1학년 때에도 배웠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소설을 감상할 때는 서술자, 그 작품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사람이죠. 구조나 인물의 유형이나 문체, 시점 등등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감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내재적 관점입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내재적 관점 말고도 다양한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가지고 온 같이 함께 감상할 시는 청포도,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라는 시고요. 이 청포도에 대한 비평문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청포도 시를 같이 감상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낭송을 하겠습니다. 네, 청포도, 이육사.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 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네, 짧은 시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분석하는, 해석하는 평론을, 비평문을 읽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번 더 낭송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친구들이 선생님 낭송을 들을 때는 식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식 속의 풍경은 어떠한지를 생각하면서 선생님의 낭송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젖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 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네, 굉장히 짧은 시였는데요. 시의 중심 내용을 같이 연마다 중심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년에서 자, 내 고장 7월은 무엇이 익어간다고 했죠? 지금 TR092 지금 청포도 사탕이 생각이 나나 보네요. 네. 우리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라는 내용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연에 청포도에 마을 전설과 먼데 무엇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먼데 먼 곳의 무엇이 담겨져 있다. 히읗 니은. 네, 댓글 읽으면서 천천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청포도 지금 잘 맞춰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청포도의 마을의 전설과 먼데 하늘이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죠. 화면 보겠습니다. 하늘 밑 푸른 바다가 열리면 히읗, 디귿, 디귿, 비읍이 밀려올 것을 믿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푸른 바다, 바다에 지나가는 거 뭐죠? 네, 바다에 지나가는 거. 네. 흰 돛담배가 밀려올 것을 믿고 있죠. 그 시적 화자는, 말하는 사람은. 갑자기 이제 이과, 문과 얘기가 나오면서 이육사 시인은 문과일까? 이름부터 이과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이따가 이육사 삶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우리 친구들이 그때 한번 더 파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 손님은 고달픈 몸이지만 손님은 무엇을 입고 찾아온다고 했죠? 무엇을 입고 창포라고 했는데 청포입니다. 푸른색 두루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복에 그 남자들이 입는 그 겉에 입는 한복에 그 두루마기라고 하죠.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손님을 맞아 손님 오면 함께 청포도를 따먹고 싶다라는 내용이 5연에 주로 이루어진 내용이었고요. 6연에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죠? 시적 화자는. 그쵸. 은쟁반하고 루키 친구 은쟁반하고 모시 수건을 준비해두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중요한 내용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각연의 중심 내용을 정리를 잘 해봤는데요. 화자의 고장은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의 고향은 어떤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7월이 되면 이제 청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이렇게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오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이런 기다리고 있는 손님을 맞아서 하고 싶은 일은 같이 청포도를 따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시에 나타나 있는 작품 자체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시 속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화자를 그 청포도에 관한 비평문을 통해서 중심 소재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제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한번 더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텐데요. 이 비평문을 읽어보려면
시인 이육사의 삶과 당시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조금 살짝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주로 이루어서 비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 이육사의 삶에 대해서 살짝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 시인은 경북 안동 출생이십니다. 그래서 본명은 원록이고 대구의 교남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1925년에 항일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에 가입하셨습니다. 그래서 1926년 중국 베이징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군사훈련을 받았고 우리가 일제강점기였으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위한 군사훈련을 받으신 거죠. 1927년에 조선은행 대구 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돼서 대구 현무소, 교도소 얘기하는 겁니다. 수감된 이후에 10차례나 투옥되셨습니다.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록 후 또 만주,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독립투쟁을 이어서 하셨는데요. 1933년 귀국해서 신조선사 등의 언론기관에 근무를 또 하셨는데 이때 육사라는 필명으로 시를 발표했는데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육사 시인의 그 육사는 수감 번호였죠. 그 교도소에 수감될 때 쓰는 번호를 필명으로 하신 겁니다. 발표하셨고 1937년에는 신석초 등과 신석초 시인도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 자오선이라는 동인지를 펴냈습니다. 베이징과 서울을 오가면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1943년 4월에 서울에서 또 검거가 돼서 베이징으로 압송되셨고 이듬해 건강이 악화돼서 조국의 광복이 우리가 1945년에 있었죠. 전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베이징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육사 시인은 민족적인 신념을 담은 의지적인 저항시를 다수 창작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주요 작품으로는 청포도, 절정, 광야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시인의 이육사가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살아오셨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시를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정호웅 교수님이 쓰신 소망과 믿음의 노래라는 평론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이육사 시인은 시대적인 어떤 영향이나 유년 시절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해서 청포도라는 시를 해석한 글입니다. 한번 볼게요. 1939년 8월 이육사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청포도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러니까 1939년이면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을 했으니까 광복을 하기 전인 거죠. 시인의 삶과 관련 지어 볼 때 이 작품은 여름 과일인 청포도를 통해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육사의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군, 지금 안동시 도산면 원촌 마을이다. 조선 중기의 대학자인 퇴계 이황의 후손들이 1100년 가까운 긴 세월을 모여 함께 살아온 곳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퇴계의 가르침을 쫓아 선비가 지켜야 할 규범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 이육사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비 교육을 철저히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네, 이육사 시인은 이렇게 선비가 지켜야 할 규범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지금 친구들 굉장히 역사 열심히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많은지 영화 암살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항일 단체가 의열단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의열단의 김원봉이 의열단을 만들었고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심도 깊게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이과 통합형 인물이 아닌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해서 읽겠습니다. 이 같은 교육으로 형성되는 선비 정신 속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개인의 편안함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 싸우는 것이 바른 도리라는 생각도 들어있다.
원촌 마을과 바로 그 옆에 자리한 하계 마을에서 독립유공자가 30명 넘게 나올 정도로 일제에 대한 저항성이 두드러졌던 것은 이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런 공간에서 나서 자란 이육사는 자연스럽게 나라를 찾고자 일제와 맞서 싸우는 길로 나아갔다. 가난, 질병, 투옥으로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1944년 1월 16일 새벽 베이징의 어느 감옥에서 외롭게 숨질 때까지 그는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었다. 이육사 시인이 이제 성비 정신이 가득한 그런 마을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자라나셨다가 그게 독립투사로 어떻게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는 삶으로 이렇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포도는 모두 유견인데 각 연이 이행으로 이루어져 안정감이 있다. 시상의 흐름에 따라 1, 2연, 3, 4연, 5연, 6연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청포도의 시상 전개, 각 연의 중심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텐데요. 각 연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 2연에서는 한여름 들어 본격적으로 익어가는 청포도의 특별한 의미에 관해 말한다. 이 시에서는 청포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다. 청포도, 송이송이는 마을의 역사와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꿈을 품고 있는 전설이 열린 것이니 매우 가치 있는 존재이다. 게다가 청포도알 하나하나에는 희망을 상징하는 먼데 하늘이 들어와 박혀 있으니 그 가치가 더욱 커진다. 그 희망에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관한 기대가 담겨 있을 것이다. 여기 청포도의 의미에 대해서 1, 2연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포도는 마을의 역사,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의 삶, 꿈, 뭐 이런 것들이 다 박혀 있고, 어떤 보통 그 하늘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떤 희망이나 이상 이런 것들을 많이 상징한다고 우리가 고유의 상징성을 많이 파악하는데 하늘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그래서 청포도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사연에서는 내가 바라는 손님이 언젠가는 찾아오리라는 믿음을 말한다. 사면은 그 손님이 찾아오는 날에 전경을 상상하여 그린 것이다. 잔잔한 바다 위로 순풍을 타고 돛담배가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있는 풍경인데 험한 시절은 끝나고 소망하던 평화의 때가 온 것을 잘 보여준다. 오랜 세월 힘든 싸움을 계속하느라 지쳐 고달픈 몸으로 돌아오는 이 풍경의 주인공인 손님은 해방된 조국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3, 4연에서는 지금은 물결 드높고 바람 거센 고통의 때이지만 언젠가는 조국 해방의 날이 올 것임을 믿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화자가 이제 기다리는 손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에서는 정우은 교수님은 손님은 해방된 조국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자가 기다리는 손님의 의미 그리고 화자가 손님이 올 것이라고 이제 강하게 믿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친구들 이육사 시인의 저항 문학을 쓰신 대단한 분이라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채팅창에 써주면서 선생님의 평론을 잘 듣고 있네요. 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가지고 있으시다 등등 분석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5연에서는 손님을 맞아 벌일 즐거운 잔치를 상상한다. 가치 있는 존재인 청포도로 차린 풍성한 식탁에서 함께 즐기는 행복한 잔치이다. 이 잔치는 밝고 환한 웃음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지난 일을 말하고 앞날을 그리는 말의 잔치이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즐거운 잔치이니 두 손이 흠뻑 젖는 것이 무슨 상관이랴. 점잖지 못하다는 생각도 손이 더럽혀진다는 염려도 이 잔치판에는 끼어들 수 없다. 네. 손님을 맞아서 너무 기쁘니까 즐거운 잔치를 벌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상상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네.
유견을 볼게요. 유견에서는 이처럼 행복한 그날의 손님 맞이를 위한 준비에 관해 이야기한다. 잘 익은 청포도를 담을 은쟁반과 손을 닦을 하얀 모시수건을 준비한다는 것. 참으로 귀한 손님이니 온 정성을 다해야 함을 드러낸다. 네, 이렇게 그 손님을 맞이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정말 정성껏 한다라는 거죠. 은쟁반 그리고 하얀 모시수건, 정결한 마음으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런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육사 시인은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품고 굽힘없는 투쟁의 삶을 살았다. 청포도는 그 굳고 뜨겁고 고든 투쟁의 삶에서 피어난 꽃이었다. 네, 마지막 부분인데 이 청포도에 대한 평가가 드러납니다. 청포도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죠. 그러면 특히 여기 손님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우리가 해석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글쓴이는 손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손님은 힘든 싸움을 계속하느라 이렇게 고달픈 몸으로 돌아오는 조국의 광복이겠죠 했는데 네, 해방된 조국, 조국의 광복, 네, 맞죠? 해방된 조국의 광복이라고 이 평론가 교수님, 정우훈 교수님이 이렇게 읽고 해석하고 있으신 거죠. 글쓴이가 그렇게 해석을 할 때는 그냥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어떤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시한 근거는 이육사가 선비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라는 점. 그래서 일제에 맞서 싸우면서 독립투사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생각하는 아마 청포도의 주제는 이렇게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쓴이의 비평문에 드러난 청포도에 대한 해석은 어떤 관점이 주로 드러난 걸까요? 우리가 청포도에 대해서 다양한 그 관점으로 우리가 다양한 관점을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주로 이육사 시인의 탐 그리고 시대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작품을 해석을 했죠. 그러면 이 밖에 청포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드러나는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나영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포도와 푸른 바다 때문에 싱그럽고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경이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지난 여름에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청포도가 있는 그런 여름 풍경, 시골의 풍경이 떠올랐던 거죠. 네, 세 번째, 지수는 고달픈 몸으로 오는 손님에게 포도를 대접하려는 걸로 봐서 시인이 착한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혜인이는 시에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시인이 일제강점기에 활동했으니 그 시대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나영이, 다경이, 지수, 혜인이 우리가 같은 작품을 읽고 자기의 감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감상을 하는 초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관점을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작품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작품 감상하는 것을 내재적 관점이라고 했죠. 내재적 관점으로 우리가 작품을 읽을 수도 있는데 작품이 다경이처럼 자기가 그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갔던 그런 기억, 그런 정경, 이런 풍경이 생각났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가치, 즐거움, 교훈, 감동 이런 효과에 주목해서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하는 것을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수처럼 시인의 삶과 관련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은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삶과 관련해서 작가의 사상이나 어떤 경험이나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혜인이처럼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인 상황, 작품을 둘러싼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 내재적 관점, 작품 자체를 보는 걸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고, 반영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은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관점들은 사실 뭐 하나가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떤 상호 보완적인 해석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재적 관점은 문학 작품은 하나의 독립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품을 감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요. 외재적 관점은 문학은 일정한 문화적 관습 아래 인간과 현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창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할 때 좋은 점은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서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주체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 문학 작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성평가 한번, 선생님이 순서를 잘못했네요. 자, 오늘 수업에 대해서 다 같이 이제 학습을 했는데요. 오늘 수업과 관련해가지고 형성평가를 마지막 하나로 제시하려고 했는데, 애니메이션 순서가 잘못되었네요. 예를 들어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시 청포도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발표되었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화자가 기다리는 손님은 조국 광복을 의미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작품을 해석한다면 그거는 외재적 관점 중에서 반영론적 관점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과제는, 첫 번째는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할 때 좋은 점을 한번 말해보기고요. 두 번째는 나의 관점으로 이번에 시를 한번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를 해석한 글을 작성하기 2개이고요. 형성평가 주소는 오늘은 따로 제시하지 않고, 그동안에 형성평가 제출했던 친구들, 방송에 소개됐던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이 소정의 상품을 보내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과제는 자율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작품 해석의 다양성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시 청포도를 함께 감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 파악하며 읽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화요일 2교시 2시 55분에 친구들이 수업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